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먼저 오늘 요리를 하기 전에 제부터 이제 제 요리를 조심해서 먹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단백뇨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신장이 원래 제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염분이 높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해서 염분 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별 먹을 건 없는데 좀 조심했어요. 제가 요즘 좀 슬림해졌잖아요. 작게 먹고 또 몸에 좀 해로울 것 같은 것도 안 먹고 짠 것도 안 먹고 이렇게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단백뇨가 이렇게 높아지면 다음번에는 한번 조직을 떼봅시다 이래서 지금 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낮추려고 제가 요즘 도시락도 사다니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 단백뇨와 당뇨 이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당뇨고 뭐가 단백뇨냐? 저도 사실 제가 알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당뇨는 오줌 속에 당이 섞여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일종의 호르몬 기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줌에 당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몸에 당이 영양분의 원천인데 오줌으로 빠져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단백뇨는 문자 그대로 오줌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는 사람이 소변을 보면 거품이 부글부글.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는 이제 남성 소변기가 아니라 이 좌변기를 올리고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항상 봐야 되는데, 거품이 뽀글뽀글 이렇게 커지면 제 마음이 또 거품 이렇게 크기만큼 가라앉기도 해요. 그래서 단백뇨라는 것은 일단은 저염식에서 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럴 때, 안 그러면 과로를 하거나 이럴 때 단백뇨가 생기는데, 한번 그 기전에 빠져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방치했을 경우에는 신장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장병의 원인이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요즘 난리가 났죠. 이름도 가상화폐인지 암호화폐가 맞는지, 또 요즘은 줄여가지고 코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름이 뭔가 맞나? 뭐 이름조차도 정부가 정해놓지 않았어요.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저것끼리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정체불명의 것, 이름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가상화폐를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본 적이 있는 분은 찍어가지고 저한테 가상화폐를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100억이 없다고요? 없지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찍어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00억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냥 디지털로 표시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뭐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드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개인이 지금 발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컴퓨터 상에만 표현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다. 눈에 보이는 가상화폐 있죠? 비트코인 B자 있는 거. 그거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태하라고 그냥 미끼용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고, 진짜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커런시 하면 통화인데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는데, 이거를 발굴을 하면 그 발굴한 사람한테 코인을 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컴퓨터를 갖다가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용량이 큰 컴퓨터를 밤낮으로 수백 달을 돌려야 코인 한 개 얻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되어 가지고 전기난을 일으킨 것이 이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는 가상화폐를 일체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자지갑이라는데 그냥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어요. 암호 번호만 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래소에 가면 돈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가상화폐가 옛날에는 비트코인 한 개였는데 이제는 뭐 이게 한
1000개가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몇백 개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원래 이거는 어렵게 희귀성이 있어야 가상화폐의 존재 가치가 유지되는데, 하루아침에 뺏겨가지고 가상화폐를 막 만들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잡코인, 알트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상화폐를 개나 소나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온갖 이름을 붙여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 아는 사람이 클라우드 A라고 아느냐고. 그게 뭐요? 하니까 가상화폐인데 뭐 자기 부인이 그걸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였지 그것은 결국은 사기인 겁니다. 자, 통화의 가치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일단 중앙정부가 보증을 해야 통화가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 보면 한국은행원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화폐는 동전도 있고 또 지폐도 있지만은 요즘 동전이 많이 없잖아요. 그 동전은 옛날엔 제법 컸죠. 근데 왜 요즘 동전이 작아진 줄 압니까? 다 녹여가지고 딴 데 쓰는 게 그 돈의 가치보다 높대요. 그래서 동전을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 10원짜리 뭐 이런 동전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백동 또 뭐 100원짜리 이런 것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은행에서 동전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 요즘에 그 동전 보면 가벼워가지고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가지는 금속의 가치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려서 그 동전을 녹여서 다른데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이 돈은 처음에는 뭡니까? 상품화폐였죠. 자, 호박, 사과 2개 1:1 교환. 그럼 호박 하나 주고 사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쌀 한 가마와 생선 10마리. 생선 10마리는 들고 갈 수 있는데 쌀 한 가마는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갖다가 표시하는 뭔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쁜 조개.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하루 종일 뒤지면 한 2-3개 나오는 이쁜 조개에다가 가치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이쁜 돌에다가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개고 돌이 뭔 가치가 있냐.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희귀금속. 그래서 은화, 금화, 동화가 나온 겁니다. 우리 서부시대 때 보면 이 악당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뭐 은행을 털고 나눠 가지는 그게 전부 은화 아니면 금화입니다. 왜? 도둑놈의 시대에 은이나 금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오랫동안 금화나 은화가 쓰여졌죠. 조선시대 때도 구멍이 뚫린 이 동전을 많이 썼습니다. 당백전이니 뭐 이런 걸 썼는데요. 그때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면 여기에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동전을 줄줄 찾다가 이게 뭐 주막에서 이렇게 먹고 주모, TV하고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전이 나중에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도 많이 찍어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은 겁니다. 못 배운 사람도. 그냥 실세들이 동전 찍어내 해가 위조 돈을 만들어가 막 썼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시암의 법칙이라는 경제학의 그 용어가 나온 것도 금화나 은화에 포함된 금이나 은 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금 20%, 금 10%, 나중에 금 5%짜리를 이렇게 누렇게 칠해 가지고 금화라고 썼어요. 그래서 또 그런 동전이 퇴출됐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제 국가가 힘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불태한 지폐입니다. 안 바꿔주는 지폐.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짜리 거를 가지고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죠. 종이 5만 원짜리 권을 가지고요.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국가가 그 돈을 들고 오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돈은요. 자, 모든 돈은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고 똑같냐? 센 돈이죠.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그리고 유럽의 유로. 이런 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세계 어디 가도 거의 다 쓰입니다. 근데 한국의 이 원화는 몇 개국 외에는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그냥 통용되는 국제적으로 돈들은 기축 통화라는데 그 중에 어떤이 달러죠. 자, 그래서 모든 돈은 그 돈을 보증하는 국가의 힘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화폐는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누가 발행하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비트코인 들고 내 비트코인 번호가 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시중에 얼마다만 다 끝나버렸을 때 이걸 들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거 돈으로 내주시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라고 하지만은 이 화폐는 누구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커런시라고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자. 그거는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거래소라는 게 저게 무슨 정권거래소처럼 국가가 설립한 것도 아니고 저거가 만들어가 거래소라고 하고 저거가 만들어가지고 다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졌다 하고 그걸 저거가 올려가지고 상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바다 이야기만큼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뭔가 하면요, 폰지 사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요, 찰스 폰지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표를 가지고 그 나라마다 액수가 달라서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45일 뒤에는 이 투자한 돈의 50%를 이익으로 주고 90일 뒤에는 100%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밀듯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줬어요. 나중에는 못 주고 끝났죠. 그래서 이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기를 그때부터 폰지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투자한 사람들 돈을 빼갖고 가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결국 사기다. 아무도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기치기는 더욱더 좋다.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말을 해서 속여먹기도 디지털을 모르는 사람한테 훨씬 쉽다. 그래서 아예 근처 안 가는 게 상책이다. 사기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뒤에 지켜보십시오. 오늘의 디저트. 황 셰프가 이야기할 때 고마해라.